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는 5.18 가짜 유공자 문제가 점점 표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돼주면 3억 원을 받게 해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인 위원장은 5.18 당시 통역만 했을 뿐인데 유공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효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거래는 선량한 광주 시민을 도매금으로 욕먹이는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 문제에 관해 인 위원장이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한 쪽이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는 단순 사기 혐의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 위원장 소유 2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인 위원장으로부터 답신도 오지 않았다고 전하고 전날 인 위원장의 비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유한 위원장의 어머니 로이스 린튼 한국명 인혜자 여사를 대신해 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천기도 결핵재활원장을 지내며 30여 년간 한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던 린튼 여사는 9월에 별세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별도 공간에서 기다리던 인 위원장은 정성홍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가짜 유공자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가짜 5.18 유공자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나 역시 가짜 유공자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유공자 시켜줄 수 있고 유공자가 되면 3억 원을 받는데 거기서 얼마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했다며 5.18 때 광주에 머물렀던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5.18 유공자는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돼야 하기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공자의 숭고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짜 유공자만큼은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고 동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5.18 사건이 아직도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외침에 따른 숭고한 역사에 편승해 가짜 애국자, 가짜 유공자가 지금껏 가려지지 않은 현실에 모든 국민들은 분노에 분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유한 위원장의 폭로기사를 시발점으로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 국민이 참여한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올바른 광주의 역사를 기록해주기를 정부 당국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송효섭 기자였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UMC TV가 예상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변 대표도 같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지역구를 선택해 정면 승부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도로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변 대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소속 정당은 이른바 송영길 신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 대표는 현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출마에 대해 변 대표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한 장관을 태블릿 PC 조작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최근 수사가 시작됐다며 한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때문에 총선판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문제는 뒤로 하고 한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지역구로 나가면 바로 그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며 태블릿 PC 조작 혐의를 해명하라고 요구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 지역구에 들어가서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달 17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총선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 Computer Based Tes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1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동훈 장관의 당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과거 PC 타블렛에 대한 공격에 잠시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이상 KUMC TV 뉴스 김윤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